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리는 다채로운 언니입니다.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디딤돌, 보금자리, 신생아 특례, 생애 최초?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막막하시죠? 저 다채로운 언니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627 대책 나오고 나서 정책 대출의 기준 요건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 잘 정리된 자료가 없더라고요. 10대 후반, 30대 초반 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실 이 정부 정책 대출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것들이 다르며 이번 627 대책에서 어떤 것이 바뀌어서 나 혹은 우리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할 때 어떤 것을 받는 게 가장 좋을지 쉽게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에는 일반 은행에서 해주는 대출인 일반 주담대와 무주택 혹은 1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해주는 정부 정책 대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 집중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은 운영하는 기간이 다른데요. 그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고 큰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디딤돌은 대출은 덜 해주는 대신 금리가 낮아서 조금 더 서민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금자리론은 디딤돌보다는 대출이 더 나오지만 그 대신 금리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딤돌 대출에는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가 있고 보금자리론에는 일반 보금자리, 생애 최초,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가 각각 있어서 디딤돌 보금자리론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선택을 하셔야 하고 특히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일반 시중은행에서 해주는 일반 주담대에도 생애 최초가 있기 때문에 생애 최초는 조금 더 비교를 잘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애 최초 특집으로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주택 가격부터 보자면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 5억집, 그러니까 보금자리로는 6억까지 해주는데 조금 더 저렴한 집까지만 해주고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이니까 1억을 더해서 6억 집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여기 신생아 특례 보시면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임에도 9억 집까지,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을 포함해서도 가장 비싼 집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디딤돌 기본값보다 1억 더 비싼 6억 집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디딤돌은 현재 무주택인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은 지금 1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그 집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집을 보금자리론으로 산다고 해도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상당히 큰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만약 일반 은행의 주담대를 받고 살고 계시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신다면 무조건 보금자리론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연소득인데요. 쉽게 일반 디딤돌이 가장 적은 6천만 원, 생애 최초는 7천만 원, 신혼부부는 8,500만 원인데 여기서도 신생아 특례만 외벌이일 때 1.3억, 만약 맞벌이라면 2억 원까지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신생아 특례 획기적이지 않나요? 조금 덜 서민한테 주는 보금자리론을 봐도 7천만 원, 신혼부부는 동일하게 8,500만 원으로 비슷한데 신생아 특례만 이렇게 높으니까 만약에 내가 아니면 우리 부부가 소득이 높다라고 하시면 아마도 신생아 특례만 가능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한도 이 부분에서 많이 슬픈데요. 바로 627 대책 이후에 한도가 디딤돌 대출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디딤돌이 보시면 보금자리론보다 대출 한도가 원래도 적었습니다. 2.5억, 생애 최초가 3억, 신혼부부가 4억, 신생아 특례는 엄청나죠? 5억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네. 그런데 이것마저도 627 대책 이후 더 줄어들어서 2억까지, 일반 디딤돌 대출은 2억까지 해주고요. 생애 최초가 2.4억, 신혼부부 3.2억까지 해줍니다. 네. 그나마 신혼부부가 3.2억으로 좀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3.6억보다 적게 나오죠. 네. 생애 최초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차이가 2.4억이랑 4.2억으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 LTV는요. LTV라는 것은 집값의 최대 몇 퍼센트까지 빌려주느냐 이건데요. 저는 주로 30대 초중반 분들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보면 쉽게 그냥 70%인데 생애 최초만 80%이다. 근데 그 생애 최초에서도 수도권 규제 지역은 그러니까 즉 서울 경기는 이번에 6.27 대책에서 나온 이유로 70%로 다른 것과 동일하게 낮아졌고 지방만 80%까지 가능하십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여기서 즉 DSR이라고 하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안 본다는 겁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무슨 말이냐면 이 주담대와 일반적인 뭐 신용대출 이런 다양한 다른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액이 내 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거든요. 그 비율을 일반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40%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자금 대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로는 이 DSR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너 연봉 낮아도 대출 받게 해줄게 라고 DSR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소득을 아예 안 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은행에서, 나라에서도 돈을 번다는 게 있어야 그 사람이 대출을 해줬을 때 원금이랑 이자를 잘 갚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너 신용대출이나 이런 다른 대출은 우리가 그냥 모른 척 해줄게. 안 받, 그거는 상관 안 할게. 대신 우리한테 지금 빌리는 주담대 원금이랑 이자 갚는 거가 너 소득에서 60%만 넘지 마. 60%만 안 넘으면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 보는 게 바로 이 DTI입니다. 그리고 이 DTI는 디딤돌이든 보금자리론이든 모두 60% 이하여야 합니다. 번째입니다. 기본적으로 디딤돌이든 보금자리론이든 반공제가 들어가는데요. 반공제를 제외받는다. 즉 대출 금액에서 반공제를 안 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애 최초 구입 자금 보증서라는 거를 갖고 있는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일반 구입 자금 보증서. 이 두 가지 보증서가 있으면 반공제를 제외받을 수 있었거든요. 보증서?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렵죠. 네, 저도 어려워서 주택도시기금 많이 전화해보고 했는데요. 사실 그거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쉽게 은행에서 이 사람이 돈을 잘 못 갚을 리스크가 있으니까 일부 대출 금액을 좀 빼고 빌려준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안 빼고 그냥 다 대출해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일반 구입 자금 보증서라는 게 주택 가격이 3억 미만일 때 이 일반 구입 자금 보증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반공제를 안 받고 대출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요즘 그냥 쉽게 집값이 3억을 넘는다. 그러면 그냥 다 반공제가 된다. 즉 대출 가능 금액에서 지역에 따라 반공제 금액이 제외되고 그 대출 금액에서 빠지고 대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반공제도 따로 특집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조금 여기 6.27 대책 이후로 좀 바뀐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고 짧게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애 최초 구입 자금 보증서가 있어도 반공제 면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6.27 대책 이후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이시더라도 반공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또 확인한 내용으로는 신생아 특례에서만 이 생애 최초 구입 자금 보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신생아 특례에서만 반공제를 빼줘라 라는 예외 지침이 나왔다고 제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원과 한 30분 넘게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반공제 편을 따로 만들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게 해볼게요. 면적입니다. 중요한 게 디딤돌은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30평대라고 하는 국평 있죠? 그 평형까지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읍, 면 이런 지역은 좀 더 넓은 집까지 해준다는 거고요. 근데 특이한 게 보금자리론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보금자리론 사이트에 사실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뭐 네이버 지식인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봤을 때 생애 최초 보금자리나 신혼부부 보금자리는 면적 제한이 이 디딤돌이랑 동일하게 85제곱미터까지라고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오늘이 주말이라서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 주말이라 요거는 제가 평일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본문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대출 금리입니다. 예, 딱 보시면 제가 맨 처음에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디딤돌이 대출을 덜 해주는 대신 대출 금리가 더 낮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디딤돌 대출은 2.8%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65%부터 시작하는 보금자리론보다 확실히 대출 금리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더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혜택을 주는 거죠. 디딤돌 대출이. 네, 그런데 이 대출 금리가 범위인 이유는 바로 연봉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이 2.8에 가깝고 연봉이 높으시면 이 4.15%까지 대출 금리가 나오십니다. 확실히 정책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신 분들도 금리 부담 없이 이용하기 좋게 만들어 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보금자리론은 3.65%에서 시작을 해서 디딤돌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627 대책 이렇게 이제 부동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글로벌하게 그 기준 금리가 인하되는 트렌드가 예상이 되지만 그거랑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 주담대 금리가 아직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추세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크게 메리트는 많이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 대출 기간에 있습니다. 지금 6.27 대책 이후 모든 시중은행의 주담대가 디딤돌 포함해서 최대가 30년인데요. 보금자리론만 현재 40년, 50년 만기까지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게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40년 만기는 만 39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라면 만 39세 이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이 만기 기간을 길게 한다는 건 DSR 그리고 DTI 이 부분에 사실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DSR이 그 소득 대비 내가 빌린 전체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1년에 내야 되는 원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DSR이랑 DTI가 작아지는 영향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실질적으로 이제 원금을 30년에 나눠서 낼 거를 50년에 나눠서 내니까 실질적으로 매달 내야 되는 원리금의 부담이 적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정책 대출은 아예 DSR을 안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DTI도 사실상 60% 기준이 그렇게 어려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의 이 40년, 50년이라는 만기 기간이 실제로 주는 장점은 실제 대출을 실행하고 갚아 나갈 때 원리금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갚을 돈이 적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만기를 길게 하는 게 유리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상환 방식을 특집으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달 갚는 금액 자체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상환 방식입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는 모두 상환 방식이 세 가지이고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가장 크게 다르고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체증식 상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특집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원금을 최대한 늦게 내는 상환 방식인데요. 이게 바로 보금자리론의 50년 만기 기간과 만나면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산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딤돌은 보금자리론보다 조금 더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순자산 기준이 있고요. 이게 4.88억보다 적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산심사 관련해서 제가 신생아 특례를 직접 받아본 입장에서 이 자산심사 관련해서 좀 할 말이 많은데 이것도 제가 따로 신생아 특례 신청하는 방법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자금 대출의 주택가격, 소득, 자산, 금리, 한도 이런 전체적인 거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내 상황이면 어떤 걸 하면 좋겠다라는 방향이 잡히셨을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정책대출은 소득, 결혼 여부, 자산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지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내가 우리 신혼부부가 어떤 방향으로 재테크, 내 집 마련을 이어나갈지라는 전략에 따라서도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선택하면 몇 억 원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큰 그림을 잡으셨다면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게 내 돈과 미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앞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 인스타그램 링크를 남겨둘게요. 제가 유튜브는 주 1회 업로드하지만 인스타그램 릴스는 거의 매일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 중이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좋은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와드리는 다채로운 언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